미디어 리터러시. 전자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디어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스마트폰이 깊숙이 들어와 있죠? 올바른 미디어 생활과 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생활 속의 미디어. 스마트폰과 통신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하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쇼핑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또 온라인 계약으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미디어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디어 생활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미디어는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디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에 미디어는 신문과 TV, 라디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대세죠? 소셜미디어로 이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누구나 만들고 전송하며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읽기와 같은 감상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만들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활동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미디어와 통신의 발전으로 정보의 활용, 생산, 공유, 참여, 소통 같은 개념이 핵심 가치가 된 것이죠. 그럼 현명한 미디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여 선택합니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미디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균형을 잡습니다. 현실과 온라인 속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 포함합니다. 정보윤리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여부,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정보윤리를 지키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SNS와 유언비어.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들어봤니? 아이돌 유씨랑 정씨 걔네 둘이 사귄대. 어머머, 정말이야? 소문. 내용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헛소문 또는 뜬소문. 소문이지만 거짓이라는 쪽에 무게를 둔 소문. 유언비어. 흘러가는 헛소문 유언. 바퀴벌레 같은 말 비어.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괴베스의 혀에서 시작된 거짓말과 유언비어,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믿었던 독일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600만 유대인을 학살시켰습니다. 유언비어의 영향력. 유언비어가 유포되면 대중의 정서에 영향을 줌으로써 어떤 사실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조장하고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비어의 양과 전달의 강도. 유언비어는 이야기 주제의 중요성과 정보 증거의 모호성이 곱해져 양이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비어의 양과 전달의 강도 공식에 SNS의 파급력이 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천에서 국지전이 도발하여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SNS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만우절 장난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시 안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국민들을 충격과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SNS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번호 사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욕설 전화와 비난 문자를 받아 충격에 빠졌고 결국 유포자는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에 SNS의 파급력이 곱해진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위로와 희망의 아이콘 노란 리본은 SNS의 파급력과 곱해져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노란 리본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널리 퍼져야 할 좋은 아이디어에 SNS의 파급력이 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SNS를 통해 무료로 아이디어와 지식이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사회를 혁신시키고 있으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SNS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유언비어 유포의 도구로 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SNS의 유언비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SNS를 정화, 신뢰, 공감, 희망, 행복의 SNS로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온라인 정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딱히 기준은 없고 보고 싶은 것을 봐요. 그냥 재미있는 것만 찾아봅니다. 내가 보고 흥미로우면 의심 없이 공유해요. 기준은 없어요. 정치, 사회 분야든 연예 분야든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공유하는 것 같아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미디어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나온 뉴스 12만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가짜 뉴스의 전파 속도가 진짜 뉴스를 압도할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공유한 횟수가 진짜 뉴스보다 7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거짓 온라인 정보가 이렇게 빠르게 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에 흥미를 보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거짓 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정보를 접하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정보 바로 보기의 시작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대응 방법에 있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공유하지 않습니다. 허위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내 선에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도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공표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면 교차 검증, 즉 공신력 있는 정보원에서 작성한 뉴스를 활용하여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온라인 정보를 바로 보기 위한 가이드를 보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웹주소 자세히 보기. 특히 도메인이나 조직, 기관명에 해당하는 주소가 올바른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목 주의 깊게 보기. 허위 정보는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제목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 정보가 있는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작성 날짜 확인하기. 날짜가 없거나 너무 오래전 것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자세히 보기. 혹시 연출된 듯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지나치게 자극적이지는 않은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출처나 정보원,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뭐뭐라 전해지고 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한다와 같은 소위 카더라식 내용 또한 경계해야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정보 과부하, 정보 홍수 시대라고 표현하죠.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더 의심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누른 좋아요 하나가 가짜뉴스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며 사실 확인 없이 퍼지는 글이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또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생각해보기 하나. 소셜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의 특징을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보기 둘.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